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서거했습니다. 향년 89세인데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온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되며 오늘 낮 1시 40분께 삶을 마감했습니다. 네, 노태우 씨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네, 고인은 지난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특히 지난 1979년 12월 10일 육군 구사단장이었던 당시 육사 동기 전두환과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요.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정무이장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 등 군인의 색깔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정권 후계자로 지명이 됐고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치러진 87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에 그 반사 이익을 보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하지만 고인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조금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 주도, 또 5.18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장금 조성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지난 2013년에 추징금을 완납했고 또 아들 재헌 씨가 지속적으로 국립 5.18 묘지를 찾아서 사과하고 딸 소영 씨는 광주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전두환과는 다소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고인이 서거하면서 5.18 단체들이 요구했던 회고록 수정, 5.18 진실 규명, 또 본인의 직접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본인의 사과라든가 회고록의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착공된 이후 이달까지 평균 공정률 30%에 가까워졌는데요.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 측은 2호선 1단계 공사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이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네. 지하철 2호선으로 1단계 구간 시청에서 또 광주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1단계는 시청에서 상무역, 또 금호지구,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 남광주역, 조선대, 광주역까지 총 17km 구간인데요. 오늘 기준 평균 공정률이 28%를 기록하고 있고요. 건설본부 측은 지금의 공정 속도대로라면 2023년 말부터는 이 1단계 구간은 정상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네, 2호선 2단계, 3단계가 다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순환선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입니까? 네, 2호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 첨단, 수안, 시청을 연결하는 총 20km 구간인데요. 2024년에 완공이 되고요. 3단계 백운광장에서 진월동, 효천역까지 이 지선 4.8km 구간은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 도시철도건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2단계 구간은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3단계 구간은 현재 설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장애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주를 타원형으로 한 바퀴 도는 2호선 공사가 정말 잘 마무리가 돼서 지하철을 타고 광주를 더 곳곳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종합관제실에서 열차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제동, 서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열차의 내외장재는 불에 타지 않거나 타기 어려운 불연,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화재 감지기, 비상통신 설비, 비상조명 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또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구축되고 역사에는 완전 밀폐형 스크린 도어도 설치가 돼서 승객들의 추락 사고도 예방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이 돼서 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했으면 하는 또 교통편한 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구례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년 동안 4천여 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재 구례군의 전체 인구가 2만 5천여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4천여 명 정도면 이게 오.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800여 가구 4,001명이 귀농귀촌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구례 전체 인구의 15%, 16% 정도가 귀농귀촌 가구로 구성된 상당한 수치고요. 연도별로 봐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큰 편차 없이 300명에서 최대 600명의 인구가 매년 꾸준히 이 구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이 매력적이어서 지금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구례군은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1년에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그 빈집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인데요. 현재도 2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에게는 저온 저장고, 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중에 한 가지를 지원하고 농업 창업 자금은 연 이율 2%로 최대 3억 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는 7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35가구를 선발해서 10달 동안 농촌 적응, 농업 창업 과정 실습 체험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또 자금 지원까지 정말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구례군 관계자는 박람회 홍보,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은퇴자 교육 등 앞으로도 체계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지원 정책들을 지속해서 귀농귀촌 메카 구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전남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정말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동네들이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